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 강진모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2023 개념적 사고 기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실제로 이 기하라는 과목을 이제 선택하는 대다수의 이과 학생들이 선택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기하라는 과목은 쉬운 과목입니까? 어려운 과목입니까? 라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죠. 자, 그런데 이 기하라는 과목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매우 쉽거나 매우 어렵거나. 중간은 없어. 하다 보면 늘겠지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매우 쉽거나 매우 어렵거나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기본적으로 기하라는 과목에 대해서 교과서나 개념서나 문제집들을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수능 관련된 전국 모의사만 들어가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라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요, 기하라는 과정에 그냥 입문 과정만 공부할 뿐이지 포괄적인 공부가 안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하는 과정은 수능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딱 기하가 원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핵심, 기본 개념만 띄어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기본 도형과의 결합, 요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하에서의 정의와 그 다음에 중학수학이나 아니면 수학원까지에 해당하는 상학함수 때 배웠던 그 기본 도형이 결합이 돼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주면 매우 쉬울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네가 구하려고 한다면 절대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하라는 과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배경은 선기하가 되는 거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 기본적으로 2차 곡선, 그 다음에 평면 벡터, 그 다음에 마지막 공간 도형. 그쵸? 요것은 역할이 뭐냐? 설정과 AND 정의만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정과 정의만 제공하고 사실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기하는 처음에 하는 역할이 뭐야 하면은 어떤 놀이터처럼 설정의 역할만 하고 빠져나가요. 그리고 정의값만 제공해 줄게. 그러면 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도형이 마무리를 해달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도형이 뭔데? 라고 하면 중학수학,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상학, 그리고 하나 더 얹어준다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원의 내용 중 바로 삼각함수, 이 내용과 결합을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속으로 미리 준비를 해놓고 맞이하면 사실은 어렵지 않다. 선기하 후 기본도형, 선기하 후 기본도형, 이 과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따라달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첫 번째 강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하는 과정은 실제 문제 풀이 과정에 한 40%에서 50%만 배우는 거예요. 40에서 50%만.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알 것은 이 기본 도형을 어디까지 공부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학생들이 중학수학이라고 해서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모든 옵션을 다 공부해 왔다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금부터 보여줄 칠판 두 바닥만 정확하게 보시고, 여러분들 개념서에 선생님이 4페이지에 적어놨으니까 그 4페이지에 있는 기본 도형을 숙지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모든 과정을 클리어하게 끝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본 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기본 도형은 목표가 뭡니까? 바로 기하, 즉 도형입니다. 그러면 도형의 키워드는 뭐야 하면은 바로 공식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식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림을 보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하를 냈다라는 건 뭐다? 철저하게 질문하는 것도 길이, 넓이, 각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기하는 뭐다? 길이, 넓이, 각도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결국 그러면 곡선을 어떻게, 이 도형을 어떻게 설명할까 했더니 두 점을 연결하는 방법 한번 생각해봐라. 결국 뭐다? 직선 아니면 곡선이다. 직선 아니면 곡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도형은 딱 두 가지야. 하나는 직선을 설명하는 원. 곡선을 설명하는 원과 직선을 설명하는 삼각형 딱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곡선에 대한 원을 한번 설명해 보자. 이게 됐어요. 원을 설명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원은 뭐예요? 정의가.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중심 그리고 반지름. 자, 따라 하십시오.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중심과 반지름이다. 원은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언급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을 찍었어. 그러면 원의 중심을 찍었다면 여기서 원의 위에 있는 한 점까지 연결해 준다면 이것을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설명해 주죠. 그럼 반지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설명한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L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의 둘레 길이죠. 바로 2 파이 R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넓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파이 R 제곱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바로 반지름이다. 그럼 반지름을 알았다라는 것은 결국 뭐다? 반지름의 값을 구하려면 중심을 알아야만 반지름을 표기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길이나 넓이는 언급을 했는데 각도에 대한 언급이 없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으니 그게 바로 CF. 원주각이다. 이게 공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주각은 뭘까? 라고 한다면 원의 중심이 있는데 현재 보면 이렇게 부채꼴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세타.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각도를 우리는 원주각이라고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럼 여기는 얼마다? 2분의 세타. 이게 원주각, 얘는 중심각.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뭐야? 그러니까 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원의 일부분을 따오는 얘가 바로 뭐다? 부채꼴 이렇게 되겠죠. 결국 내 관심사는 원에서 부채꼴로 가는 과정. 결국 부채꼴을 공부하는 과정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원주각이 부분집합처럼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 부채꼴은 수학 1에서 배웠던 것 같아. 맞아. 상학함수 시간에 배웠던 거지. 그럼 부채꼴의 정의가 뭐냐면 원의 한 부분인 거야. 이런 식으로. 얘를 우리는 부채꼴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요것이 바로 반지름이고 여기가 중심각, 요거 L 값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과정은 무엇입니까? L 이퀄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R 곱하기 세타. 넓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세타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나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 구할 때 필요한 게 뭐지? 하면 반지름과 중심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과 중심각 전부 다 누가 핵심이야? 라고 하면 원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중심각이란 원의 중심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원의 중심에 존재, 이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채꼴 구하려면 결국 뭐 해야 돼? 반지름하고 중심각 가져와. 그러면 시험 문제를 어렵게 할 때 중심각 감춰야지 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원주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타에서 2분의 세타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과정이 아니라고요. 나는 구하는 값이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2분의 세타를 주고 거꾸로 세타 값 구해와 라고 질문하는 게 목표입니다. 바로 목표는 뭐다? 중심각 감추기다. 목표가 뭐야? 하면은 중심각 감추기가 되는 거야. 목표는 중심각 감출 거야. 요것이 이제 원주각의 목표예요. 그러면 중심각만 구해 놓으면은 나머지는 부채꼴이 알아서 해결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곡선이 나오면 딱 두 개 떠올리세요. 원,
부채꼴. 원, 부채꼴. 결국 부채꼴은 뭐다? 원의 부분집합이며 부채꼴의 꼭지점은 반드시 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서 이제 두 번째인 삼각형을 공부하게 될 텐데 삼각형은 어떻게 공부할 거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살짝. 삼각형이 있어요. 앞으로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보는 과정 중 무조건 사각형은 없는 겁니다. 사각형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평행이동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돼. 잘라서 삼각형 두 개를 만들든지 평행이동해서 삼각형을 유도해서 막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에서는 크게 몇 가지로 갈라지냐? 하나는 직각 삼각형이 있고 또 하나는 직각 삼각형이 아니다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직각삼각형 하면 떠올라야 될 게 뭘까? 라고 하면 첫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길이를 두 개 줄 거야. 하지만 각도는 주지 않아. 자, 이럴 때 공부하는 내용이 뭐지? 아, 맞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직각이고 여기가 A고 이게 B가 된다면 여기가 C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이렇게 값을 유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길이는 하나야. and 각도를 준다면 이게 되는 거야. 예,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 B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설명해 주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얘가 세타고 C고 A고 B가 나왔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C분의 B. 코사인 세타는 무엇인가? 그러면 C분의 A. 탄젠트 세타는 뭐죠? 라고 하면 A분의 B다. 이 되는 거야. 특히나 우리가 각도를 알고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특수각인 30도, 45도, 60도. 그 밖에 우리가 알고 있는 120도, 150도도 가능하겠죠. 바로 이렇게 특수각을 줄 거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해결했으니까 모르는 문자 몇 개? 두 개에 대한 해결이야. 그래서 길이를 하나를 주면 나머지 값을 구할 수 있다. C를 알고 있다면 각도 아니까 사인 통해서 B, 코사인 통해서 A. A를 알고 있으면 코사인 통해서 C, 탄젠트 통해서 B. B를 알고 있으면 사인을 통해서 C, 탄젠트를 통해서 A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각도를 주면 나한테 길이값 하나를 줄 거야 라고 꼭 알고 나서 그 상태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진짜 어려운데 라고 할 때 나오는 게 바로 이 과정인데 바로 길이가 몇 개야? 라고 한다면 한 개를 줍니다.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게 각도를 주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이야? 각도를 안 준다는 게 뭐지 하면 바로 특수각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지? 원래 길이를 두 개 알아야 3대 4대 5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두 개 알면 하나를 구할 수 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로. 근데 길이 하나밖에 안 준다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 안 써. 각도를 안 주면 삼각비도 안 써. 이런 뜻이잖아. 맞아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닮은 비를 쓰는 거야. 닮은 비 활용이 됩니다. 아, 닮은 비를 활용하는 거구나. 그래서 현재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같은 모양의 그림이 현재 문제 안에 존재한다. 자, 이 점을 꼭 가지고서 문제 푸셔야 돼요. 그래서 풀고 싶을 때는 항상 그림을 두 개를 그리세요. 자, 이렇게 그림을 똑같이 그리세요. 대신에 각도가 같아야 닮은 비가 됩니다. 그럼 현재 여기가 A하고 B야. 예, 그러면 AH고 여기는 BH야.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닮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길이가 어때? 라고 하면 A 대 AH는 B 대 BH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이를 찾아오시면 돼요. 보통 줄 때 한쪽의 길이는 예를 들어서 3대 4대 5야 이렇게 주고 여기는 간단하게 6이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3대 4대 5, 얘가 6이야. 3에서 6으로 몇 배? 2배. 그러면 4니까 여기는 8, 5면 여기는 10. 이렇게 해서 값을 꺼내가라 라는 메시지고요. 실제 2차 곡선의 포물선의 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닮은 비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세 가지 꼭 필수 사항으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직각삼각형 아닌데 할 때 쓰는 과정인 거죠. 직각삼각형 아니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에요. 근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사실은 수학 1에서만 공부해보면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그래서 그게 그렇게밖에 안 나오나? 삼각함수는 배울 때는 많았는데 왜 문제가 몇 개 안 되지? 정답이에요. 그래서 거의 삼각함, 수학 1에 있는 삼각함수의 대다수의 내용은 전부 다 이과 과정에 와서 하나는 미적분에 있는 수열의 극한, 또 하나는 바로 기하라는 전 과정에 써먹기 위한 과정인 거야. 그래서 사인 법칙은 철저하게 여기서는 길이가 몇 개야? 라고 한다면 2개. 길이가 2개. 동시에 and,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도 2개를 알아야만 한다. 그때 쓰는 게 사인 법칙이야 라고 하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원래는 원 밖에 삼각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티나잖아. 그래서 원 밖에 있는 삼각형이 나오는 경우는 그냥 수학원에 출제하자. 그리고 여기서는 깔끔하게 철저하게 남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그걸 내보자. 바로 한 각과 맞은편 길이 관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이게 뭐야? 사인 A분의 맞은편 길이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와 같은 게 뭔데? 하면 사인 B분의 B. 그쵸?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사인 C분의 C도 똑같은 원리 쓰는 거니까 그 중에 딱 2개만 적어보자. 그러면 상대방이 주는 이 식의 특징은 길이 값이 몇 개야? 2개. 각도가 몇 개야? 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하는 값 플러스 조건문까지 합쳤을 때의 내용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길이가 2개, 각도가 2개라는 건 바로 사인 법칙을 할 때 쓰는 내용이구나. 그러면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은 어떨까? 라고 한다면 코사인 법칙은 길이가 3개고요. 각도가 1개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길이가 3개고 각도가 하나다. 그러면 이 설명 그대로 따라서 표현해 본다면 여기는 A, C, B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라지 A, 라지 B, 라지 C. 그러면 여기서는 양변과 여기를 굳이 현재 B라고 쓰지 않고 그냥 세타를 잡아준다면 양변과 끼인가 가면 맞은편 길이 하나 구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준다면 B제곱이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내용대로 따라가 보니까 A, B, C 길이값 몇 개? 3개와 각도 하나의 관계를 코사인 법칙이라 한다. 그래서 구하는 값 플러스 조건문의 내용이 이러하다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내용은 반드시 이 과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2차 곡선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빠진 게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냐? 길이도 나왔고 각도에 대한 언급도 알겠는데 딱 하나 빠진 게 바로 뭐냐면 넓이에 관한 정리도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과정인 넓이를 한번 다뤄봅시다. 넓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바로 수직이 있느냐, 높이가 존재하느냐 라고 문제를 묻는 건데 높이가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수직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동시에 나는 너에게 따로 특수 각도를 주진 않겠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수직이 있다는 조건 대신에 각도는 주지 않아 이게 됩니다. 경우의 수 3가지죠. 첫 번째, 이렇게 A하고 B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수직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설명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이 수직이라는 값이 어디 있어 하면은 내부에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B라고 주는 경우. 바로 이런 경우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이때 다루는 식이 뭐야 하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다 라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수직을 주면 문제 푸는 게 쉽고요. 만약에 그래서 넓이 구해라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수직을 꼭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높이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예요. 높이를 안 주겠어 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반드시 이것은 수직이 없다 and 나는 반드시 끼인 각도 하나를 줄 거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아,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상대방이 각도를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해 보시면 더 편해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될 내용, 이렇게 A 값하고 B 값이 있는데 가운데 세타가 껴있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수직이 없다는 뜻이니까 편하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바로 이 원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갖고 계신 것에 4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선생님이 담아서 정리해 놨으니까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습득하시고 완벽하게 그걸 마스터한 상태에서 이제 본 내용인 2차 곡선 포타쌍의 내용과 결합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바로 2차 곡선 본론인 포물선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될 기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